어린 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 사천바다입니다.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스산하니까 갈매기들도 웅크리고, 요즘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갈매기들도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겨울 바다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 깊어지니까 가을 바다 찬바람이 부으니까 썰썰해지네요. 바다 모래 언덕에 자라는 갈대도 진짜 어학서 슬피 우는 것처럼 많이 스산한 바람이 부네요. 한국적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가 있고 진실은 탄압받고 거짓은 활개치고 한국의 분위기가 지금처럼 으시시합니다. 갈매기들이 웅크리게 앉아있고, 저 바다에는 가래고지라고 큰 오리들이 물속에 물고기들이 있는지, 저 밖에도 3마리 있고 안에도 2마리 있고, 저 물오리가 있다는 것은 물 밑에 자기들이 먹을 만한 물고기를 쫓아다니니까 물고기 있다는 결론이에요. 갈매기가 웅크리고 있는 부근에는 물고기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갈매기 따라 어부들이 물고기를 쫓아가거든요. 어제 무슨 물고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갈매기 코에 비린내가 나는 모양이에요. 갈매기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갈매기가 있는 곳에 물고기가 있다. 원칙이 거의 맞아떨어질 거예요. 갈매기들이 많이 웅크리고 앉아있습니다. 분위기가 어스스하네요. 요즘 조금 전에 우리 미디어 연대에서 성명이 나왔는데 보니까 가짜뉴스 인지수사한다는 민감용 경찰청장은 제정신인가 하는 논평을 냈네요. 문재인의 코드 인사 민감용 경찰청장의 소위 가짜뉴스 대책 수사 지휘가 국민을 겁박하는 갑질 횡포로 치닫고 있다. 미디어 연대 우파 언론인들이 만든 미디어 연대 민감용 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월 12일 특별 단속을 시작해 작년에 올해 9월 12일 특별 단속을 시작해 한 달 동안 경찰이 국민들의 소통을 감찰했다는 결론이잖아요. 특별 단속을 시작해 지금까지 21건에 대해 삭제 차단 요청을 하고 16건은 내사 또는 수사 중으로 총 37건을 단속했다고. 경찰이 국민의 소통을 감시감독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됐다. 민감용 청장이 밝힌 내용 중 놀라운 건 고발 112 신고 외에 경찰이 자체 인지를 통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부분이다. 경찰이 국민의 소통을 감시감독하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 경찰 감시감독 국가가 됐다는 거죠. 경찰은 이미 생산돼 유포 중인 가짜 뉴스만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다. 마치 마약 단속처럼 경찰이 사전에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민 청장은 자체 인지하여 수사 중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건 경찰이 현재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검열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경찰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경찰이 가짜뉴스 판별 주체가 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경찰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심판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경찰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가? 경찰을 비롯한 정부는 가짜뉴스라며 단속의 혈안이지만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명확한 개념조차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 정부 비판하면 가짜뉴스이지 뭐. 이 정권의 개니까.
민 청장은 경찰은 매년 허위사실 유포 단속 기간을 설정해 집중 단속했지만 근래 들어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 관계망 서비스 SNS, 블로그 등 매체가 많아지고 전파성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마치 근래 들어 극심한 것처럼 주장했다. 그렇다면 경찰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사례와 같이 더욱 치명적인 다른 가짜뉴스들이 무차별 살포될 때에는 왜 수수방관했는가? 아이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타령할 때 아이고 얼마나 100여 개의 가짜뉴스가 나돌았다. 민 청장의 주장은 마치 근래 들어 유튜버 등 1인 보수 우파 미디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블로그 등 매체가 많아지고 확산성이 강해지면서 정부 비판 문제가 걱정된다는 말로 들린다. 경찰의 가짜뉴스 단속 호들갑은 최근 집권 여당과 좌파 관제 언론들이 부른 광란의 가짜뉴스 여론몰이 떼창에 대한 해답이다. 미디어연대는 특히 민 감룡청장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에 대한 처벌을 말한 것과 함께 국민의 경각심이 부족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발언한 데 분노한다.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정권 대한민국 적화될까봐 국민의 공복인 경찰이 주인인 국민을 향해 노골적으로 급박하고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다름없다. 경찰은 국민의 충복이 돼야지 권력의 충견이 돼서는 안된다. 집권 여당과 좌파 권력 집단에 경고한다.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를 한다면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가짜뉴스 여론몰이에 나선 친여 좌파 관제 언론에도 경고한다. 언론은 국가폭력을 견제하는 사회의 공기이다. 공적 도구이다. 견제받지 않은 공권력은 국가를 파시즘으로 이끌고 만다. 지금 전체주의를 이끌고 있잖아요. 언론이 문재인 정권의 검경이 저지르는 국가폭력을 부추기고 박수쳐서는 안된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데 필수 전제조건이다. 사실과 진실은 그러한 자유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검증된다. 미디어연대는 최근 집권 여당과 좌파 권력이 이딴 국정실정에 제풀에 놀라 버리는 광기에 가짜뉴스 소동과 공안몰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연대 이를 막아내는데 앞장설 기다. 2018년 10월 9일 미디어연대, 이 미디어연대 우파 언론인들이 만든 미디어연대에서 만든 성명이었습니다. 중간에 한두 줄 첨가된 것 이외에는 미디어연대 논평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가짜뉴스 두드러 잡는다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반국적 국정농단, 여적성 대북 굴종, 그리고 정부에 의한 토치 파괴, 예를 들면 메가더 동상에 방어한 현행범이 경찰에 체포되어 방어범 현행범 체포되지 아니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는 거 봐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방화 문제가 그렇게 허술하니까 어제 고향 저유소 기름 저장소 어제 불타는 거 봤죠? 풍등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방어하려고 공공시설물에 공공공원에 이불까지 가지고 기름까지 가지고 방화범을 돌아다니면서 반미 침묵한다고 풀어주는, 있을 수 없는, 그러면서도 태블릿 PC, 여러분 태블릿 PC 그거 최순실 태블릿 PC 몇 개예요? 지금까지 5개, 6개, 7개, 8개예요.
흰 거예요, 검은 거예요? 택시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 휴지통에서 나온 거예요? 강남 빌딩에서 나온 거예요? 도무지 정유라 가지고 있던 거예요. 태블릿 PC가 몇 개예요? 최순실 태블릿 PC. 지나가는 소가 물어봐도 태블릿 PC가 여러 개이고, 그 태블릿 PC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만민이 다 알고, 설사 태블릿 PC로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 손 치더라도 마지막에 최종 결재하는 것은 최종 연설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지, 그걸 무슨 범죄로 취급해가지고, 그럼 이낙연 씨는 자기 사설 연설원에게 연설 시기가 아니고 돈까지 준 거, 그건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연설을 최순실 씨가 아니고 농단했는 것처럼 그걸 가짜뉴스라고 그래. 가짜뉴스. 그 가짜뉴스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 당했는데 무슨 그런 정권 밑에서 가짜뉴스 타령하고 있느냐 이게야. 아까 미디어 연대 성명서 말한 것처럼 이 정권의 입맛에 맞으면은 가짜뉴스라도 진짜뉴스 취급하고, 이 정권을 나라 말아먹는 정권을 비판하면은 가짜뉴스 취급하고. 가짜뉴스 전화 왔더라니까 경찰에서 뭐냐, 문재인이가 회의하다가 책상석 중간으로 지나가는 거, 그거 보고 손병호 선생이 자기가 치매를 알아봤는데, 치매를 알을 때는 바로 저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문재인 치매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온데다 올렸어. 문재인과 치매설 낭설 놔두는 거, 우리도 치매라고 단정할 수 없어. 치매가 아니야. 정치적으로는 어떤 치매 현상이 나지만 정치적, 육체적으로는 치매가 아니야. 그러나 대통령이란 작자가 책상을 삑 둘러가지고 화장실 가도 밖에 안 나가고 중간에 건너뛰고 가려고 하니까 국민이 보고 치매 현상으로 의심할 수 있어. 의심해야 돼. 손병호 선생이 의심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어. 그 사람은 의심한 게 아니야. 강용석도 의심하고 온 사람이 다 의심했어. 국민이 책상을, 케이블 선까지 있는 책상을 건너뛰 가지고 길 건너가려고 하는 문재인에게 치매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그게 가짜 뉴스야. 내가 제기한 것도 아니야. 손병호 선생, 김미영씨, 강용석, 많은 사람들이 저 치매 증상 아니냐 의심할 수 있지. 의심해야지. 국민에게 문재인처럼 저렇게 나라를 생짜로 북한에 굴복시키고 입맛 때문에 거짓 많은 사람에게 국민이 그거 질문할 권리가 없어? 여기 북한이야? 북한은 아닙니다. 국가원수 모독죄가 없는 나라야. 없었어. 옛날에 천정배 이명박 박근혜 때 욕 멋대로 하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 홍성 누구야 그림 그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낳는 그림까지, 딸이 아버지를 낳는 그림까지 그래가 국회 전시해도 국가원수 모독죄가 없었어.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거짓말 가짜뉴스로 100여 개의 가짜뉴스로 사기 탄핵한 이놈들이 말이야. 세상이 뒤집어져도 유분수지. 이놈들이 드루킹 사건으로 당선된 이놈들이, 드루킹 사건 불법 수사한, 드루킹 사건 은폐 수사한 이놈들이 뭐 그런 양심과 그런 준법 정신과 그런 판단 능력으로 바른말하는 애국자들을, 애국 유튜버들을, 애국 SNS들을, 애국 매체들을 뭐 가짜 뉴스라는 것으로 한번 두드려 잡아 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자빠진 거지. 북한 가서 거짓하라고. 북한 가서 촛불 때 엔데 가서 거짓하라고.
정상적인 국민들한테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물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없는 걸 문재인이가 뭐 잘하는데, 북한에 우리 주권, 우리 권리, 우리 국방, 우리 안보, 우리 국민의 안전 잘 지키면서 북한하고 협상하면 이해가 돼. 외국 언론들이 봤어도, 아침에 고든창 소개했죠? 뭐라 그랬어? 문재인을 외국 언론들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하고, 외국 언론들이, 외국의 아주 유명한 평론가들이 문재인 could be a North Korea agent, 북한의 에이전트라고, 북한의 에이전트, 북한의 남한 공작원으로 볼 정도야. 고든창, whether he is or not, 비록 그가 북한의 에이전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we should treat him as one, 우리는 그를 북한의 에이전트처럼 다루어야 한다. He is subverting, 문재인은 밑에서 뒤엎어버리고 있다. 프리덤.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버너 임명하면서, 캐버너 그들이 한 말이, 이터널 프리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개인의 이터널 프리덤, 개인의 항구적인 영구적 평화, 영구적 자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은 임무를 다할 거라고 얘기 봤지? 그런데 문재인은 he is subverting freedom, democracy and South Korea. 문재인은 자유와 민주주의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밑에서 엎어버리고 있다. 전복시키고 있다. He is dangerous. 문재인은 위험한 인물이다. 고든창, 아이고 우리가 이런 말 하면은 경찰이 가짜뉴스 만들었다고 탄압하려고 달려들걸? 문재인이 위험하다. 문재인이 북한의 에이전트다. 그가 진짜 간첩인지 아닌지는 검증받아 봐야 될 일이지만 상관할 바 없이 그는 북한 에이전트처럼 움직이고 있다. 고로 우리는 그를 북한의 에이전트처럼 취급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고든창.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김정은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어제 폼페오가 썩 가면서 문재인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거 봐. 이 폼페오가 이번에 북한 방문했는데 영 재미없었어. 폼페오는 스스로는 북한 비핵화 논의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느니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 선거 때까지는 대화를 유지하고 진전이 있다는 말을 반복할 것 같아. 그러나 사찰하겠다는 것은 조선일보 판단처럼 사찰하겠다는 뭐야? 풍계리 다 쓴 거, 이미 못 쓴 거. 아무작 쓸모없는 거, 북한 풍계리 사찰 그거 하는 거 가지고 비핵화 좋지. 그럼 풍계리 사찰 안 되는 거 비핵화 좋지 아니다 하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도 지금 세컨드 타임 뉴스 올라와 있어.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학 교수는 이번에 풍계리 사찰 허용은 상징적 의미밖에 없다.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
피빈나낭 MIT 교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허용한 것은 김정은이 수개월간 시간을 끌기 위해 허울 좋은 양보를 하는 대신 최대한의 이익을 짜내는 기술에 통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풍계리가 철거를 약속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풍계리와 새 실험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는 중고차 2번 팔아먹는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다 구체적인 빅터 차 조지 타운드 교수도 여전히 아무런 북한 핵 문제 풀린 거 없다. 구체적인 결정 없다. 데니엘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폼페오 장관은 파티 계획을 위해 그 머나먼 평양을 간 것이라고 아무것도 결과를 얻는 거 없이 그냥 정상회담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정치적인 게임만 하고 실제로 풀어나가지 못하고 하고 있다고.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서재단 선임연구원도 앞으로 미국 북한 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 비핵화는 없었다. 중고차 2번 팔아먹는 같은 말 2번 팔아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별 성과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을 좀 두고 중간선거하고 게임을 하겠지만 이걸 뭐 진전이 있었다고 시끄러운 것은 진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갈매기 날아가네요. 거의 문재인이나 김정은 비핵화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진전한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꼬마가 왔어요. 쫓아버리니까 갈매기 따라가야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을 쓰러뜨려 보려고 아직도 길을 쓰고 있는 중인데 선거 전에 파토를 내버릴 수는 없으니까 폼페오 수상적으로 진전이 있다 하면서 따라가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건 거짓말이야. 김정은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냥 체질로 굳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1%의 평화적 해결, 99%의 군사적 해결밖에 없다는 것을 포기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정치 그래 잘해놓고 국내 세계적으로는 덩신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김정은 뭐 진실한 게임이 별로 없어. 대체로 믿지 못할 게임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남북한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 위에 기반돼 가지고 온갖 게임을 다 하는 거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엄격한 어떠한 최소한의 우리 자존심이나 이익이나 권리나 우리 목소리 한 번 못 내고 완전히 짓눌려 가지고 정말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대한민국 우익 애국 세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오는 세력, 사기탄핵 거부하는 세력, 적화통일을 거부하는 세력, 가짜뉴스와 싸우는 세력, 이 세력을 대놓고 오히려 탄압하려고 정부가 달려드니까 오늘 미디어 연대 같은 데서도 오늘 경찰이 왜 문재인 정권과 성향이 틀리다는 이유로 우파 매체들을
탄압하려고 하느냐 하는 취지의 오늘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우익 애국자들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 오늘 보니까 최순실 태블릿 PC와 관련해 가지고 보석 신청했네요. 나는 검찰을 믿지 않아. 나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할 때 온갖 날조하고 법도 없이 헌법도 없이 저거 미래자단 케이스포자단을 뇌물죄로 탄핵하는 저 국회 정신머리 없는 것들, 언론, 인민재판 혐의만 가지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마녀사냥 난 그거 봤거든. 검찰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태블릿 PC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태블릿 PC 그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물었어. 태블릿 PC 이거 포렌식 검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정신없는 소리 해사코 아무것도 몰라. 방송에서 봤잖아. 우리가 안 봤으면은 완전히 태블릿 PC를 중심으로 국가수 태블릿 PC가 최순실이 것이라고 결론 내렸으면 그거 가지고 탄핵할 때나 그거 가지고 형사처벌할 때 왜 태블릿 PC를 왜 정부로 안 삼나? 왜 빼나?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탄핵했으면은 태블릿 PC를 끝까지 탄핵 재판할 때나 형사처벌할 때 태블릿 PC를 주요 점검으로 삼아야지. 아니잖아. 못 삼았잖아. 왜? 태블릿 PC가 몇 갠데? 내가 방송에서만 본 태블릿 PC도 흰 거, 검은 거. 내가 방송에서 기억하는 것만 해도 가짜 뉴스들에 의해서 대여섯 개 돼. 독일에서 나온 거, 강남 사무실에서 나온 거, 정유라가 쓰던 거, 흰 거, 검은 거, 택시 뒷좌석에도 나왔나? 이거 다 가짜 뉴스로 처벌해야 돼. 하나만 진실이고 다 가짜야. 내가 볼 땐 하나도 진실 아니야. 이 가짜 태블릿 PC 관련 온갖 가짜. 요번에 보니까 재판받을 보니까 심수미 등등등 아무것도 모르대. 그냥 요번에 꼭 크리스틴 포드가 요번에 미 연방 판사 이름 누구야? 그거 요번에 청문회 할 때 정인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I don't know 밖에 모르는 똑같은 거야. 심수미도 잘 모르대. 자기가 태블릿 PC 그 중요한 걸 박근혜 대통령이 쓰러뜨렸으면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은 공영방송, 공중파 방송, 종편방송, 주요 신문, 친정부 어용 매체들에 의해서 가짜 뉴스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됐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오늘 보니까 과기부, 오늘 보니까 무슨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교육부, 정보통신위원회 다 달려 들어가지고 가짜 뉴스 잡는다 그랬는데 JTBC부터 잡아, KBS MBC부터 잡아. 박근혜 사기 탄핵할 때 거짓말할 때 TV조선부터 잡아. 국민들에게 압도적인 가짜 뉴스를 압도적으로 북한처럼 내보내면은 그 가짜가 진짜가 되나? 북한이 압도적인 가짜 뉴스의 사회잖아. 대한민국 그렇게 만들 거야? 대한민국 작은 매체들의 저항이 없으면 북한처럼 이 촛불 정권, 촛불 쿠데타 정권에 전부 어용 매체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은 가짜 뉴스 세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경찰, 검찰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문화관광부, 체육부, 문화관광체육부, 교육부, 통신정보에 관련된, 치안공안에 관련된, 법치에 관련된 법무부 달려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은 진실이 사라지고 가짜 뉴스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가짜뉴스 전체주의 사회가 된단 말이야. 되고 있어. 지금 누구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력에 의해서, 촛불 난동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어. 경찰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래 만들어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봐. 그 모든 악업을 쌓은 치안, 공안 이런 정권에 부역해서 가짜를 진짜로, 진짜를 가짜로 진실성 만들어가지고 가짜 날짜 조장하는 전체주의 사회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정권에서 망국의 법치, 망국의 치안, 공안, 국방 유지한 군인, 경찰, 공무원부터 먼저 죽게 돼 있어. 왜? 진실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거짓 세력에게 종이 되면은 그 종진한 국민의 세금으로 종진한 그놈들부터 먼저 죽게 되는 거지. 그 역사의 순리야. 우리가 그걸 가르쳐 주니까 뭐? 반정부는 가짜 뉴스라? 문재인 책상을 건너뛰면은 정치인의 이상이 왔는지 국민이 물어야 돼. 어느 책임적인 사람도 책상 건너뛰어 가면서까지 오줌 누러 간다든지 책상 건너뛰어 가면서 생또라이질을 아무도 안 해. 국민은 치매를 물을 수 있는 거야. 물을 수. 치매 환자라고 떠들면 안 돼. 왜? 의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의문부호를 붙여가지고 저게 혹 치매 증상 아닌가? 그것도 못 묻는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야. 국가 원수 모독죄가 없어. 그게 치매 환자가라고 아니냐고 그거 물으면 경찰이 담당할 문제가 아니야. 문재인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돼. 손병호 선생한테. 그리고 문재인 치매를 물었던 채널A한테 그걸 인용한 작은 매체들 다 문재인이 고소해야 돼. 경찰이 왜 달려들어? 경찰이 문재인이 호위무사야. 대한민국 경찰이야. 주사파 정권의 개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이런 정권에 충견이 되면은 종말이 어떻는지 알지? 경찰은 정권의 개가 아니고 국민의 경찰이고 국가의 경찰이야. 이상한 정권에는 국민이 이상하다고 질문하고 이적성 정권은 국민이 타도할 권리가 있어.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할 때도 대한민국 경찰은 침묵했어. 촛불 폭도들 폭도지 뭐야. 밤늦게 분단국가에서 남조선 빨치산들 다 들고 일난 거지 뭐야. 그거 경찰이 보호해줬어. 그때 이미 대한민국 경찰은 월남경찰 망한 거야. 무슨 정신머리 없이 잠시 1년 2년 동안에 망국 정권의 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망해도 이런 경찰은 죽게 돼 있어. 월남처럼 경찰 가족도 다 썰어버렸어. 짧은 시간 내에 망하지 않아도 이런 정권의 충견이 되면은 옷 벗고 감옥 가야 돼. 여기야 북한이요? 정권을 반대한다고 가짜 뉴스가 돼? 이런 가짜 사기 날조 군중 구타태에 의해서 들어오는 정권은 비판하는 게 진짜 뉴스요. 충성하는 공영방송, 공중파방송, 종편방송 그게 가짜 뉴스 공장이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 언론도 보고도 가짜 뉴스라고 그래. 한국은 통다지로 가짜 뉴스야. KBS, MBC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한 모두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 그 사유로 뇌물죄로 탄핵될 수도 없어. 뇌물 받지도 않았어. 그 경찰이 보호했어. 경찰도 사기 선동극의 부역자가 됐어.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 서울경찰청장 이주민 수사 그따위로 했잖아.
그 사기 낙조 수사야. 그러니까 민감용이가 경찰청장이 지금 민간인 사찰하고 있잖아. 민간인 사찰. 민간인 사찰이야. 경찰이 개인 SNS를 사찰해온 거야. 사찰해온 거. 국정원도 그 짓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국정원 직원 요즘 뭐 하는지 몰라. 간첩을 잡나, 주사파를 잡나, 산호맹을 잡나. 미국에 오늘 캐노버 보니까 판사, 대법원,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되면서 자기도 죽이고 팀 전체 일원으로 개인의 공정과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부자나 가난한 자 같이 취급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개혁은 산호맹 출신의 조국이 뜻대로 되어 있잖아. 사회주의 혁명할 그 출신의 주사파, 산호맹, 한청년, 친북 세력의 구미에 맞게 지금 법조계를 완전히 작용하신데, 이게 사법개혁이라는 게 말이 돼? 사법개혁 주도 누가 해? 민변이 주도해. 우리 법연구회 주도해. 전부 법조계 내 좌익 단체들이잖아. 경찰 몰라? 경찰 조직 내에도 좌익 단체 있어? 있겠지. 특기혁명 하면은 경찰 내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좌익 사조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다 드러내야 돼. 그래야만이 드루킹 사건 공정하게 수사를 해. 현 권력 실세라고 그따위 수사하면 안 돼. 그게 가짜 수사야. 가짜 수사. 가짜 수사한 것들이 도둑이 매를 든다고. 대한민국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가짜 뉴스 공장이 진실을 말하는 국민을 탄압하려고 달려들고 있어. 가짜 뉴스에 기반된 정권이 진실한,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들 탄압하려고 하고 있어. 뜻대로 되긴 쉽지 않을 거예요. 바다 아름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적반하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만국의 업법밖에 받을 거 없어요. 옛날 같으면은 이해찬에 북한 가가지고 국가보안법 없애겠다. 정말 김영우 의원이 얘기했듯이 제2의 남노당 박헌영으로, 남조선 노동당 박헌영으로 처형됐어. 오죽했으면은 고든창, 팍스뉴스의 패널리스트인 고든창이 문재인을 노스코리아 에이전트로 취급해야 된다고, 북한의 간첩 취급해야 된다고. 실제로 간첩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를 그렇게 다루어야 된다고. 그 정도 표현할 정도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해. 경찰이 그 위험을 느끼고 있어?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느끼고 있단 말이야. 우익 애국자들의 나라 살리는 진실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지금 발악하고 있는데 뜻대로는 안 될 거예요. 한번 해봐. 정권 무너지는 수가 있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가짜뉴스 거짓 선동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국민의 1인 미디어까지 탄압하려는 이 전체주의, 김정은이 담라가지고 바른말, 자유, 씨를 말리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 우리가 잘 지키지 않으면은 경찰이 나라 망하고, 검찰이 나라 망하고, 언론이 나라 망하고, 청와대가 나라 망하는 소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